죽은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허망하게 사라진 듯한 존재가 어느 날 말없이 눈앞에 나타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등을 젖히고 숨을 멈춘다. 그 순간 최규태는 진짜 귀신을 본 것 같았다. 야, 너 무철이냐? 불쑥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온 한무철 손창민. 다소 헝클어진 머리, 누렇게 뜬 얼굴, 여전히 묵직한 눈빛. 하지만 그를 둘러싼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자신감은 퇴색되고 굳게 다물었던 입은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규태는 치킨집 안쪽에서 얼어붙은 채 주방 쪽을 바라보다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야, 너 죽은 줄 알았잖아.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무철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서며 작게 웃는다. 어디긴 너희 없는 세상 구경 좀 하고 왔지. 근데 생각보다 더 춥더라. 그 짧은 한마디가 지난 시간의 고생을 말해주고도 남았다. 규태는 한숨과 웃음을 동시에 내쉬며 무철의 등을 한 대 치듯 안는다. 야, 임마. 한 방 맞고도 이렇게 멀쩡하냐? 근데 왜 이제 와? 무철은 말없이 대식 쪽을 바라본다. 그 시선은 마치 오래된 빚을 마주하는 듯한 감정과 사과가 섞인 무언의 말이었다. 대식은 말없이 그의 앞에 소주잔을 하나 내밀었다. 그렇게 다시 모인 천하고 삼총사. 이날 잃었던 우정은 조용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무렵 서우의 소원은 숨을 죽인 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석진의 투자 미팅 자리에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가 자신이 쏟아낸 거침없는 말과 태도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참이었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서우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작게 중얼였다. 바보야,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쏟아낸 자신의 솔직함, 그건 누군가에게는 무례로 다가갔다. 그리고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건 그 말을 꺼냈던 순간보다 석진이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던 뒷모습이었다. 서우는 석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한편 태아박쥐 삭는 코너에 몰려 있었다.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머리를 잡히고 아진에게 빌렸던 돈까지 돌려막아야 할 처지.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뚜막의 정식 직원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진은 그를 보며 말없이 물을 썰고 있었다. 태아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나 다시 받아줄 거야? 아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꾸한다. 내가 언제 쫓아냈어? 돈도 못 갚을 거면서 왜 그랬어, 진짜. 태아는 들숨을 길게 들이쉰다.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원래 미련하게 살아봐야 정신 차린다더니 나 그거 지금 체험 중이거든. 아진은 잠시 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본다. 정신 좀 제대로 차려. 여긴 내가 놀이터 삼을 때 아니니까. 그 말에 태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앞치마를 입는다. 네, 사장님. 그날 저녁 둘은 말없이 같은 주방에서 각자의 칼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숙해지는 리듬이 되어간다. 저녁 무렵 미자는 시장통의 인파를 지나던 중 무철이 규태 대식과 함께 치킨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본다. 잠시 멈춰선 그녀.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웃을 수 있구나. 미자는 마음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뒀던 감정이 다시 펴지는 걸 느낀다. 자신만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각자의 외주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대식이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미자씨. 그의 목소리에 무철도 규태도 돌아본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멈췄던 걸음을 다시 이어간다. 그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날 밤 대웅빌딩의 옥상. 무철은 혼자 맥주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그 곁에 대식이 조용히 올라온다. 왜 또 도망가려고? 무철은 웃는다. 도망 아니야. 그냥 잠깐 올라온 거지. 대식은 그 곁에 앉아 말을 이었다. 너도 이제 내려와야지. 집도 사람도 마음도. 무철은 대답 대신 맥주를 대식에게 건넨다. 그 순간 규태가 헐레벌떡 계단을 올라온다. 야, 니들 뭐하냐? 옥상에서 회식하냐? 셋은 그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과거의 실수도 후회의 말도 술 한 잔에 실려 툭툭 털어지는 시간. 무철은 말없이 두 친구를 바라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규태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꾸한다. 또 사기나 치지 마라. 내가 또 귀신 본 줄 알았잖아. 대식은 웃으며 잔을 든다. 삼총사 재결합 기념으로 짠. 세 잔의 병맥이 옥상 위에서 부딪힌다. 그 맑은 소리가 대운 빌딩의 밤하늘을 가른다. 그리고 부뚜막의 다음 날, 태아는 아진에게 김치찌개 육수를 묻는다. 이거 다시마 얼마나 넣는 거야? 아진은 콧소리를 섞어 말한다. 넌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겠지. 근데 많이 넣으면 짜. 그건 그렇고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아진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태아는 피식 웃으며 다시 고무장갑을 낀다. 좋아, 오늘도 나의 요리 인생 한 걸음 전진. 그날 저녁 석진은 서우가 두고 간 쪽지를 발견한다. 다시는 그렇게 경솔하지 않을게. 너한테 믿음을 주고 싶었는데 결과는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 미안해. 석진은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서우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서우의 놀란 목소리. 석진은 말한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웃는 거 보고 싶어. 서우는 조용히 울음을 삼킨다. 고마워.